우리의 노년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 또는 혼자서 맞이하는 조용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남긴 일기에서는 진료를 보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노년의 현실을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노년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할머니는 변덕이 심하고 초점이 없는 눈을 가진 노인으로 음식을 흘리면 핀잔을 받고 왜 말을 제대로 먹지 못하냐는 큰 소리에 더 크게 안 들린다고 소리쳐요.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자주 잃어버려 직원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담당 의사가 휴가를 갔고 저는 그분의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의사에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20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30대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40대에는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대에는 손주들이 생겨서 갱년기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하지만 60대부터는 힘든 일들이 연속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과도 멀어져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진료를 본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은 오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이란 드라마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도 언젠가 다가올 일이라는 사실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는 요양병원에 가야만 할까요? 요양병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해졌고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병원일까요?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노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여겨져 요양병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면하며 가슴이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굳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 노력합니다.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처음엔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이내 현실에 부딪혀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자녀가 1명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30, 40대가 20년 후에는 50, 60대가 되어 70대, 80대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부양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50년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부모님들께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요양병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들이 직접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시다가 70, 80대에 이르러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세상과 인식이 많이 바뀌어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에는 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하지만 간병비가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나 간병인이 전액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인실에 입원할 경우 40만 원 정도가 들고 여기에 본인 부담금이 추가되어 대략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저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10만 원 정도는 예상해야 합니다. 좋은 시설에서는 간병비가 8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110만 원이 최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적자를 보는 병원은 시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진료비 인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곳에 모시고 나서도 기분이 찜찜합니다. 시설 투자나 서비스 질에 대해 방치하고 환자 유치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 많아 좋은 요양병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주하는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요양원은 인력이 부족해 한 사람이 20명이나 30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공립 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지만 입소하기 어렵고 원한다 해도 4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노인분들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접하시고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모든 것과 이별하면서 자식에게까지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시설에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 집만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고급스러운 요양시설에 들어가도 결국은 집에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면 막연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독립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과 수명을 늘리기 위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력을 잃는 순간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하반신이 얇아지고 골다공증이 시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등이나 어깨가 구부러지면서 제대로 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무릎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러진 채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근력이 약해져 근육이 우리 몸을 제대로 지탱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노후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이나 어깨 너비로 서서 스쿼트 또는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등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소 운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줄넘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균형 잡는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낙상 사고는 어르신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신체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발로 서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은 어디서든 혼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독립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해집니다. 치매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음식을 씹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껌 씹기도 도움이 됩니다. 일기 쓰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 환자는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을 잘 기억할 수 있는데 이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 해마를 자극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뇌를 자극해 주세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상 웃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뇌의 양쪽을 모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웃음이 주는 효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질 때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해져서 의욕이 생기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게 되면 진짜 웃음이 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능한 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치매 환자들 사이에서도 우울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를 구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치매 발병을 촉진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제2의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이걸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습관과 정신력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인함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고통을 겪고 삶이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겨 싸움이 시작되곤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로 싸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면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기억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질문들을 남깁니다. 우리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는 노인들에게 어떠한 지원과 존중을 제공해야 할까요? 이 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기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기를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가족, 사회 그리고 개인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노년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